이번에 모듈 7의 발표를 맡게 된 18학번 김찬호랑 21학번 최지원입니다. 어, 모듈 7은 모니터링 내용이었죠. 그래서 모니터링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 대략 뭐 자세하게는 실습을 못하지만, 그래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습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클라우드 워치를 담당하게 됐고, 나머지 클라우드 트레일이랑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는 지원님이 발표해 주실 겁니다. 모듈 7은 모니터링이었죠. 모니터링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스템을 관찰하고 지표를 수집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너 입장에서 가게에 상품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뭐 열심히 잘 하는지, 그다음에 가게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자신의 가게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 계속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지표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할 때 사용되는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워치입니다. 클라우드 워치는 이제 써져 있다시피 서비스 운영에 대해 관리를 하고 해당 지표를 바탕으로 경보 작업을 구성할 수 있는 웹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조금 가게 상황에 비유하자면, 구매할 원두는 100잔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100잔이 팔리기 전에 원두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90잔 정도가 팔렸을 때 원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오너에게 전달해서, 오너가 원두를 직접 다시 더 재구입을 해서 가게 운영이 잘 되도록 이제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거를 웹 서비스에 대입을 좀 해보면은, 저희가 뭐 AWS를 사용해서 어떤 뭐 서비스를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트래픽 과부하라고 하죠. 트래픽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외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면은 서버가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면은 경보가 울리게 돼요. 클라우드 와치를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그 전에 뭐 오토 스케일링도 있겠지만, 아, 서버를 늘리거나 뭐 그런 방식의 경보를 통해서 트래픽이 많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서버를 늘리던가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지표는 뭐냐? 절대 해석하기 귀찮아서 영어 그대로 쓴 거 아니고 다 해석하실 줄 알고 냅뒀거든. 그냥 대충 간단하게 지표가 뭔지 좀 말씀드리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고, 이게 뭐 CPU 사용량 같은 정보를 그래프나 제이슨 형태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를 활용해서 경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CPU 사용량인데, CPU 사용량이 엄청 낮다가 4시, 뭐 4시 이쯤에 갑자기 사용량이 높아졌죠. 그러면 뭐 경보가 0.2에 설정이 돼 있다면은,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경보가 생기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 나와 있죠. 지금 16년도 이 시간에는 최대로 0.33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서 또 이 시간에는 최대로 99.67, 뭐 이 정도의 뭐 어떤 트래픽이 발생했고,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도 지표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표는 경보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와치에서는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 정도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정도인데, 사실 이거를 다 뭐 여기서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건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고, 만약에 정확히 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뭘 의미하는지 좀 궁금하시다면 지금 여기 경로 주소 하나 써놨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다 정의가 돼 있어요. 뭐 에버리지는 어떤 거의 평균이고 미니멈은 어떤 거의 최소값이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은 여기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와치는 결과적으로 경보를 생성해주고 뭐 사용량 등등의 뭐 지표의 데이터를 대시보드로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은 다시 보니까 이런 UI는 아니고 좀 바뀌어서 그거는 제가 이따 다시 실습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거는 여기까지고 이제 지원님께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다음 소개한 모니터링 방법은 AWS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AWS 계정의 관리, 규정 준수, 그 다음에 운영 감사와 위험 감사를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트레일이라는 이 이름이 어떠한 흔적을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렇다면 이 트레일, 흔적이 어떤 흔적인지 그게 중요하겠죠. 클라우드 트레일에 저장되는 그런 기록들은 계정에 대한 호출 기록인데, 이게 처음에 공부하면서 앞에서 이제 나왔었던 이제 아마존 그 클라우드 와치랑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이점 위주로 한번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가지고 약간 클라우드 와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했는지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면은,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은 기록되는 정보가 API 호출자의 아이디, 그리고 API 호출 시간, 그리고 API 호출자의 소스 IP 주소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정보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클라우드 트레이를 이용하게 되면은 계정 활동과 관련된 작업들을 또 기록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트레일은 생성 시 이제 AWS 계정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화된 그 시점부터는 AWS 계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모두 이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에 기록이 됩니다. 이따 이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를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AWS 콘솔의 이벤트 히스토리에 가면은 이제 그 기록된 이벤트가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이 이벤트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일 동안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저희는 현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난 90일간의 활동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지정한 아마존 S3 버켓에 이벤트를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어딘가로 전송할 수도 있고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가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나 이벤트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전송률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AWS의 계정에 활동 기록을 모두 아우르는 말인데, 그래가지고 어떠한 기록들이 제공되느냐 하면은 여기 가운데에 제가 써놓은 AWS 매니지먼트 콘솔, 그 다음에 AWS SDK, AWS CLI, 기타 API 계정의 활동들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즉 이벤트 안에는 이제 이러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로깅할 수 있는 이벤트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이제 관리 이벤트고, 두 번째 이벤트는 데이터 이벤트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뉘느냐 하면은 어느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업 위치에 따라 조금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WS 계정에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리소스에 대하여 수행되는 관리 작업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그래가지고 이 영업 작업 같은 경우도 제어 영업 작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데이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소스상 혹은 리소스 내에서 이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영역 작업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로 하면은 조금 모호하니까 여기 이렇게 박스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이제 해당하는 보안 구성, 디바이스 등록, 데이터 라우팅 규칙 구성, 로깅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이벤트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S3 객체 수준의 API 활동, AWS 람다 함수 실행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리소스 상에서 또는 이제 리소스 내에서 수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데이터 이벤트로 분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스터디 이제 그 강의 자료를 보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클라우드 트레일 인사이츠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가 활성화되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계정 활동에서 이상 행위가 감지가 되면은 인사이트 이벤트라는 거가 이제 다른 폴더나 트레일에 대한 이제 S3 버켓의 접두사에 로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로깅된 인사이트 이벤트 같은 경우는 무슨 역할을 수행하냐? 이거는 이제 관련 API 해가지고 뭐 통계 등 비정상적인 활동이 어디서 무엇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의점 같은 경우가 트레이를 생성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트레이 인사이츠는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명시적으로 활성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할 모니터링 방법은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인데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고 좀 간단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에도 좀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용자의 AWS 환경을 검사한 다음에 AWS 모범 사례에 따라 실시간으로 권장사항을 제시하는 웹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관리해주는 5가지가 있는데 얘가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비용 최적화, 두 번째는 성능, 세 번째는 보안, 네 번째는 내결함성, 5번째는 서비스 한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제 AWS 트러스트 어드바이저가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비용 최적화 부분에서는 뭐 어떤 거가 감지됐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계속 정보를 이렇게 주는 건데 이제 장점 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 이제 잠시 앞 페이지로 들어가서 비용 최적화 부분에서는 이제 사용되지 않거나 이제 유효 상태의 리소스를 이제 삭제하거나 예약된 용량을 사용할 것을 이제 권장을 해줍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만들어 두고 나서 혹은 이제 어딘가에 두고 난 다음에 까먹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체킹해주고 성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다 사용되는 인스턴스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모니터링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서비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는 이제 AWS는 다양한 보안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권한 같은 거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이제 사용자에게 제시를 해주면서 보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내결함성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 상태 확인해주고 뭐 다중 AZ 리전 및 백업 기능을 사용할 것을 이제 권장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한도, 뭐 서비스 할당량이라고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비스 할당량의 80%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제 알림도 제공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사용자가 조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인지시켜 줄 수 있도록 저희를 이제 관리해 준다. 좀 이제 모범 사례에 좀 이제 최대한 가깝게 이끌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AWS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의 대시보드를 보면은 이렇게 귀여우면서도 좀 직관적인 아이콘들로 표시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초록색 체크박스는 문제가 감지되지 않는 항목을 말하고 그다음에 이 주황색 경고 표시는 이제 권장 조사 항목을 의미하며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느낌표는 권장 조치를 이제 의미합니다.
가지고 이제 누가 봐도 딱 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아니면 뭐 이거나 그래도 좀 괜찮구나 쉽게 이제 사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 이게 마지막에 발표 준비할 때 원래 그 퀴즈를 같이 넣었었는데 제가 실수로 다 날려먹는 바람에 조금 생략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어가지고 찬호님이 실습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게 클라우드 와치, 그다음에 트레일, 그리고 그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였죠. 그래서 이번 이 세 개를 해볼 건데, 아까 클라우드 와치는 그 경보 생성, 그러니까 지표를 바탕으로 경보를 생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클라우드 와치에서 경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게 어떻게 발생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 인스턴스인데 2022 인스턴스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개요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모니터링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보시다시피 CPU 사용률, 뭐 네트워크 출력 등등 해가지고 되게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보를 만들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경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이시토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모니터링이라고 나오고 여기서 경보 관리라고 있어요. 들어가 보면 뭐 경보 생성, 경보 편집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거 좀 준비하면서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한번 만드니까 삭제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삭제는 우리 혁태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거 혁태 믿고 또 만들지 않고 그냥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게 최근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고 뭐 지금 경보 임계값이라는 걸 이제 정해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뭐 CPU 사용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CPU 사용률을 했을 때 CPU 사용률이 몇 퍼센트 이상 올라가면은 경보가 발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임계값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 저희 CPU가 뭐 0.041, 0.067 이 정도가 거의 최대죠. 그러면 이거를 뭐 아예 한번 줄여보는 거죠. 0.02로 해버리면 무조건 경보가 생기겠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해서 경보를 업데이트 해볼게요. 지금 바로는 안 뜨는데 아마 한 1분 정도 있다가 좀 기다리면 뜨더라고요. 새로 고치 한번 해볼게요. 안 나오네. 이건 이따 되는지 한번 보고. 네. 그 경보는 이따가 생성됐는지 한번 다시 보러 가고 이번에는 트레일을 한번 볼게요. 트레일은 아까 요약하자면 활동 로그를 저장을 해주는 곳이죠. 크게 뭐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 API를 얼마나 호출했는가, 그리고 그걸 어디서 누가 했는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3, 네? 어, 지금 화면 공유 잘 되고 있나요, 혹시? 잘 보여요. 아, 그래요?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 들려가지고. 네, 다시 할게요. 그, 네,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이 그 사용자 API 호출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이 계정의 소유자가 AWS를 활용해서 뭐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저장하는 공간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 이벤트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저도 정확하지는 않는데 보니까 이제 이벤트 기록에 여러 가지 로그가 찍히잖아요. 여기에
API를 호출을 하면은 로그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PI를 하나 람다 AWS 람다를 좀 써서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API가 하나 반환을 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API를 한번 호출을 했죠? 그러면 이제 곧 뜰 거예요. 여기도 로그가 지금 바로는 안 뜨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그 경보처럼.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한번 다시 생기면 보는 걸로 하죠. 어, 조금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보시면 제 API 게이트웨이 네임이 my function name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my function name 있죠. 이거는 지금 생성된 로그는 아니고 아까 제가 테스트하면서 생겼던 건데 여길 들어가도 뭐 정확히 어디서 호출했고 그 호출한 IP는 어디고 이런 게 잘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API 관련된 로그가 다른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 공간이 업데이트 된 것 때문에 여기에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S3 버겟인데 이것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뭐 이것도 추적 생성해가지고 뭐 어떤 EC2를 추적할 거냐 뭐 이렇게 설정하면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추적 로그 위치 들어가면은 이렇게 S3가 나옵니다. 이 트레일은 S3 버겟을 좀 이용을 해서 여기 안에다가 로그를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아무데나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막 로그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계정 소유자가 뭘 했는지 이렇게 막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 제가 오늘 막 계속 들어가서 이것저것 타다 보니까 막 생성됐더라고요. 이번 달 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거 아니니까 뭐 상관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로그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복각 경보 생성. 경보 떴죠? 아까 저희가 임계점을 낮추니까 임계점이 낮은 것보다 그 임계점보다 높이 떠서 이제 경보가 생긴 거를 볼 수 있고 이게 경보를 어떻게 보더라? 제가 경보 보는 방법을 까먹어가지고 어쨌든 이거 경보를 들어가면은 정확히 뭐 어떤 경보 때문에 이제 이 알람이 울렸다라는 게 뜰 거예요. 네, 어쨌든 경보가 보이기 시작했죠. 이것도 혁태가 어차피 경보는 꺼줄 거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드바이저입니다. 그 어드바이저는 아까 이제 또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해주는 거죠. 우리 AWS 이 웹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고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고 보안을 올릴 수 있고 라는 거를 이제 조언해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아까 지원님이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5개가 있어요. 비용 최적화, 뭐 성능 보안, 내결함수, 서비스 한도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딴 것들은 다 유료더라고요. 이것도 유료고 성능, 보안, 보안이랑 네, 이거 2개만 아니고 이거 3개는 유료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기 좀 그래서 이거는 냅둬봤고 지금 보안을 보면은 이게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API 람다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게 이슈가 뜬 거예요. 보안 이슈가. 그래서 이것도 빨리 안 끄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것도 뭐 혁태가 한번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겠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AWS 문제점을 웹 서비스에. 그럼 뭐 서비스 한도는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종합하자면 어드바이저에서는 우리의 서비스의 문제점과 뭐 비용을 얼마나 좀 최적화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네.